150쪽에 313번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인데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전에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있었었는데 이 그림에서 딱 제일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것은 닮음입니다. 닮음. 그치? 예원아, 여기에 닮음인 삼각형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전체 삼각형이랑 요 놈이랑 그리고 요 놈이랑 이렇게 3개가 전부 다 닮음입니다. 그쵸? 그럼 걔네 셋이 닮음인데 겉에 있는 이 큰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길이의 비율이 있잖아. 높이하고 밑변이 2대1 아니 1대2 비율이잖아. 그치? 그럼 그 1대2라는 비율이 요 파란 빗금이나 빨간 빗금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닮음이니까. 그러면 슬기야, 우리가 여기의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자동으로 여기 길이 뭐가 될까? 2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40 빼기 2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해보면 y는 x괄호 40-2x 이렇게 되죠. 민채 이거 풀었어? 이렇게 똑같이 식 세웠어 민채야? 아니면 x를 딴 데 잡았나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대값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했어 민채야? 그럼 너 네 식은 뭔데? 응. x를 그 사각형의 가로로 아 여기로 잡았어? 그럼 여기가 그러면 2분의 1x 아닌가요? 아니구나. 여기가 2분의 1x. 그럼 여기가 그럼 20 빼기 2분의 1x? 그럼 x 괄호 20 빼기 2분의 1x가 넓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요렇게 잡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모양이든 지금 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식이 나왔잖아. 그치? 그랬을 때 최대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다시 전개시켰다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인수분해형이면 일단 딱 봐도 보이는 게 있지. 인수분해형은 정원아 뭘 찾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모양이지? x까지 맞았어. 전에 이런 거 했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뭐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모양에서 우리는 이 이차함수에 뭘 알 수 있어? 그 해라는 거는 방정식에다 쓰는 표현이고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에서는 뭐라 그랬죠? x절편.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형이면 x절편이 한눈에 보이는 모양이잖아. 그러므로 지금도 여기까지만 식을 딱 세우면 x절편이 바로 보인다고. 얼마랑 얼마가 x절편일까요? 20하고 0 맞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딱 보면 아 얘는 x절편이 0하고 20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이차함수가 x축하고 0에서 한번 만나고 20에서 한번 만난다 라는 걸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꼭지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축의 방정식이 얼마겠어? 여기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일 수밖에. 그치? 2x 절편의 딱 가운데 센터. 그치? 그래서 x값이 10인 지점에서 꼭지점을 가질 거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요 식에다가 바로 10을 갖다 집어 넣으면 끝이라고요. 그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0,200이 되겠네.
그래서 x가 10일 때 최대값 200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답도 그러면 2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최대최소를 찾을 때 인수분해형으로 나와도 금방 최대최소 찾을 수 있다. 자, 또 연습 문제 앞쪽에 151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요즘 더워? 더워? 상남자구만. 밖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반팔에다 패딩 입고 왔어요? 이야, 멋있다. 151쪽까지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152로 가볼게요. 자, 152쪽의 연습 문제 중에서 잘 안되는 거 있었어요? 320번.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 320번. 이 문제 답을 맞췄더라도 이 문제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사람 있나요? 슬기 혹시 그래프 그렸니? 어떤 느낌이야 그래프가? 어. 이가 있어요. 그냥 이참수 모양이네. 자, 여러분 320번은 있잖아. 그래프를 사실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식을 다루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자,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절대값 x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쪼개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쪼개서 갈 건데 애초에 주어진 범위가 요만큼이니까, 자, 요만큼 범위랑 우리가 쪼개는 범위를 같이 고려를 해볼게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요 절대값 x, 요 놈이 밖으로 나와서 얘들아 뭐가 될까? x가 음수야. 얘가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의 그래프가 지금 봐봐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1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기는데,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쓸 건가 생각해봐요. 일단 0보다 작을 때 라고 시작해서 그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0인 지점, 요 y축이 지금 x가 0인 라인이죠. 여기서 한번 끊을 거예요. x가 0인 라인, 요거보다 왼쪽 부분만 쓸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x값이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도 라인 하나 그어가지고 요렇게 자를게요. 마이너스 3까지.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만큼의 그래프를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0보다 작고 3, 마이너스 3 이상인 구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우야, 이때는 절대값 안에 x가 양수잖아. 그치? 그럼 얘가 밖으로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그렇지. 자, 그럼 요 놈은 표준형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기겠지. 그죠? 이거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2,1이지. 그러면 1, 2, 1. 자,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죠. 아까 그렸던 애랑 지금 그리는 애랑 폭이 어때요? 폭이 막 서로 다른가? 폭을 결정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그지?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폭을 갖는 이차함수가 이쪽에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그리고 물론 x가 0 이상일 때는 3까지 그리라 그랬으니까 3에서 또 한번 잘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3이면 한 칸 더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잘라줘. 그럼 뭐야? 이만큼 범위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값을 찾는 중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저기야. 요렇게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치? 여기가 가장 높다는 거 보이죠, 그쵸?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구나. 그럼 최대값이 얼마냐? 최대값은 y절편이네요, 그죠? y절편. 얘를 봐도 그렇고 얘를 봐도 그렇고 y절편은 5라는 게 보이죠. 최대값 5를 갖는 거고, 자, 최소값은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 높이가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어디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지점에서 최소값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 1을 갖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x가 풀마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5에서 1을 빼가지고 4가 되겠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 최소는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여기 151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322번. 오케이. 자, 322번. 우진아, 322번 풀었니? 숙제는 했니? 우진이 요즘 방황하니? 방황해? 어? 요즘 약간 그 질풍노도의 시기야? 어? 약간 그 한 달 전과 되게 달라졌어. 그치, 우진아? 어? 뭐가 진짜 너의 모습이야? 응? 한 달 전의 모습이야? 지금의 모습이야? 어? 모르겠어? 너도 네 자신을 모르겠어?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구만. 그럼 이 문제를 풀면 내가 용서해 줄게요. 자, 해보자, 우진아. x가 a 이상 0 이하에서 요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수값의 범위가 무슨 말이야, 우진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누구 값의 범위를 말할까? y 값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함수 값의 범위가 그래놓고서 y의 범위를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차 함수 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잖아. 그 최대 최소값이 y의 최대 최소죠. 그쵸? 그러면 그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 범위에서 y 값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최대 최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y 값의 범위를 쓴 것을 함수 값의 범위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y 값이 곧 함수 값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 놈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요 놈은 민채야, 꼭지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2 어디로 볼록하지요? 위로 볼록해.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자, 가운데 그럼 센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센터가 마이너스 1. 근데 x의 범위가 a부터 0까지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0이라는 숫자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0이 있어. 그리고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b까지라 그랬고요.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가 어디냐면 지금 꼭지점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잖아. 그죠? 그런데 y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b까지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y의 최소값이 마2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요 지점의 값은 구해보면 x가 0인 순간이니까 요 지점의 값은 1이지.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우리는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 0보다 더 멀리, 반대쪽에서 더 멀리 요렇게 끊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죠? 요렇게 끊어서 여기에 지금 A가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이만큼의 범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최소값을 구해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해보니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치? 그래서 최소값을 이쪽에서 가질 수밖에 없구나. 요 값은 최소값이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A 값을 정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인 거예요? A 컴마 이 좌표가 요 점의 좌표가 뭐예요? 보이는 대로. 그럼 A 컴마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이 함수가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럼 A 컴마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뭐 할까? 대입합시다. 그래서 A 컴마 마이너스 1을 뭐 맨 처음 모양에다 대입할게요. 처음 모양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넘겨서 계산하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죠? 1, 3의 마플. 아이고. 그러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겠네. 근데 그래프를 봐봐. 당연히 A 값은 누구라고 말하는 게 맞겠어? 그렇지. 그래야 말이 되지, 그치?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범위를 갖는 거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까요? 그렇지. 꼭지점.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몇이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럼 그 2가 함수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치? y값의 범위를. 그러면 요 2가 요 y의 범위에서 요 b가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a는 마3, b는 2가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또 152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예원이 없어요? 맞았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153쪽 323번.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풀어주려고 이렇게 딱 체크해놨던 문제들만 딱딱딱 질문이 나오고 있어. 소름이구만.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봤다는 얘기죠. 좋은 질문이다. 자, 323번 볼게요. 두 양수 PQ에 대하여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 Y는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요것만 읽어봐도 이게 굉장한 조건이죠. 이건 어떤 조건이야 이거? 뭐가 뭐랑 같은데? y가 응. x랑 뭐 그쪽은 당연하죠. 써 있으니까 y가 fx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요런 함수가 하나 있는 거잖아. y는 하고 요 그대로 갖다 써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 이런 함수가 있잖아. 근데 이 함수가 x축에 접한다가 무슨 뜻이야? 어떻게 활용해야 돼? 맞아요. 판별식으로 활용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x축에 접해요라는 건 요놈의 그래프. 이거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딱 만났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요런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리시고 그럼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그거부터 하나 써놓겠습니다. 자, 판별식은 p제곱 마이너스 4q네요. 얘가 0이다. 가 조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부터 p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4다 그랬네. 그치? 슬기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 조건은? 일단 얘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를?
그냥 풀었어요? 일단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형으로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 표준형 바꿔야 돼. 그러니까 꼭지점이 보이고, 그지? 축의 방정식이 보여야 이게 딱 끊었을 때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px. 그럼 반의 제곱이 뭔 인수이야? 4분의 p제곱 빼기 4분의 p제곱 그리고 괄호 닫고 마이너스 q.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자 요거 밖으로 나가서 4분의 p제곱 빼기 q.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들아 이거 어디로 볼록하다 그랬죠? 위로 볼록해.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가운데 센터가 뭐예요 지금? 2분의 p. 여기가 지금 센터죠. 2분의 p가 센터야.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자르고 싶냐면 요걸 잘 잘라야 됩니다.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를 자르고 싶어요. 근데 센터가 2분의 p예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p하고 플러스 p 중에 누가 더 여기서 가까워? 마이너스 0이 어디 있을 것 같아? 0. 왼쪽 그지? 양수 PQ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0이 이거보다 왼쪽에 여기 0이 있겠죠. 뭐 여기쯤에 0이 있다고 해봐. 여기쯤에 0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생각해봐. 플러스 P하고 마이너스 P는요 0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0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뭐 여기쯤 해가지고 여기에 P 여기에 마이너스 P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이 센터 2분의 P하고는 누가 가까운 거야? P가 가까운 거지. 왜냐면 2분의 P도 양수고 그냥 P도 양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P는 음수잖아. 그쵸? 얘보다 멀죠. 그래서 요쪽에 자, 좀 가까운 쪽에 여기에 P가 있는 거고요. 더 먼 쪽에 여기에 마이너스 P가 위치하는 요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최소값이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치? 이쪽이 더 먼 게 확실하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나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 최소값이 지금 얼마래? 마이너스 54래. 그치? 자, 그럼 얘담아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54. 그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4. 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4라는 점을 얘가 지나가고 있어. 이런 정보를 한 개 더 얻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찾은 거 요 정보하고요. 요 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4를 지나간다라는 정보,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PQ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채야 어떻게 찾을까 이제? 여기다가 일단 여기를 지나가잖아. 요거를 여기다 어떻게 할까?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자, 불러주세요. 어떤 식이 나와? 마이너스 54는 마이너스 P 제곱 제곱 마이너스 음. P 제곱 마이너스 Q 그치.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너무 많잖아. 싹 다 부호 한번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54는 2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우리는 요 식에 의해서 결국 이거 4q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p제곱이 4q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p제곱 대신에 4q를 집어 넣어줄 수 있겠죠? 여기다가 4q를 집어 넣어줘. 그러면 8q, 9q가 되겠네. 그치? 54가 9q. q가 얼마다? 6.
6이다. Q가 6이다. Q가 6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4. P제곱이 24. 그죠? 뭐 P제곱이라고만 써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어차피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니까 요거만 있으면 충분하죠. 우진아 그럼 답은 뭘까? 그렇죠? 60이 되겠죠? P제곱 플러스 Q제곱 60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모의고사 문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딱 그렇게 네 문제 체크해놨는데 자 325번 보겠습니다. 자 325번에서는 우리 예원이 어떻게 풀었나? 뭘로 잡았어요? T로 잡았는데 요 x 좌표를 t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x 좌표를 t로 잡으면 y 좌표는 뭐가 될까 자동으로? 얘가 지금 저기다 T 대입해. 맞아 여기다 t를 대입한 식이 y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치? 많이 봤죠 여러분? 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잡을 때 x 좌표를 한 문자로 집어넣으면 y 좌표는 이 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겁니다. 수종아,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서로 같은 높이에 있잖아. 그럼 P점과 Q점의 무슨 좌표가 같을까요? y 좌표가 같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P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놓은 거냐면 T,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Q점도 y 좌표가 일단 얼마예요? 그렇지. 얘랑 y 좌표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Q점의 y 좌표가 t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그럼 x 좌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요 직선 위의 점이잖아, Q는. 그지? 요 직선 위에 있는데 요 y 좌표, y 자리에 t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때 x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버릴까? 넘겨버려. 그쵸?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분 PQ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잖아. 선분 PQ의 길이. 그지? 자, 선분 PQ의 길이. 얘담아, Q라는 점의 x좌표가 방금 얼마라고 구했어요? 그렇지. 요거 한번 전개시켜가지고 써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라는 얘기냐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선분 PQ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뭐 한 것? 뺀 것 맞아요. 그쵸? 그래서 선분 PQ의 길이는 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에서 t를 뺀 것.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무진아, 이거에 이제 최소값 구하면 되잖아. 그죠? 어떻게 구할래? 우리 지난 시간 1시간 내내 한 게 최대 최소값인데 2차 함수잖아. 최소값 어떻게 구할래? 옛날에는 진짜 맴매 많이 맞았는데 진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니 최대 최소 찾는 거 나도 내내 한 거 아니야. 뭘로 바꿔야 돼, 우진아? 자,
한 대 때려줘라. 안 되겠다. 찰싹 한번 때려줘. 찰싹. 정신 차리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뭐 하는 거 같아 우진아? 뭐 하는 거 같아? 어? 무슨 형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최대치수로 찾으려면 뭘로 바꿔야 돼? 그래,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아야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저렇게 바꿨어.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4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PQ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고요. 그 가장 짧아진 길이가 바로 4분의 15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또 연습 문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으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실력원 문제들은 올려놓은 거 봤죠? 네, 올려놨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우리가 그래도 그 앞에 단어는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였으니까 중3 때 내용이었는데 중3 때 내용의 연장, 확장이었는데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3차랑 4차식을 다루는 요령은 기본이 다 2차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만나면 인수분해해서 푸는 풀이 방법 알잖아요. 그 방법을 이해했다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도 사실은 자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잘 인수분해 해봤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쳐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이 3차 방정식에 해가 보이는 거죠. 정원아 해가 뭘까? 그렇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듯이 3, 4차도 다 인수분해해가지고 0이다로 만들어주면 해가 보인다. 그죠? 그런데 조금 이제 2차 방정식과 비교해서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죠.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봤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요렇게. 저기야. 요렇게 인수분해 됐어. 그럼 이때는 해가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2지.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얘가 약간 좀 서운하지 않을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나는 제곱인데 그치? 그래서 요럴 때는 얘는 중근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 좀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내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봤더니 뭐 이렇게 됐어.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0이다. 뭐 이렇게 인수분해 돼버렸어. 그럼 민채야 이때는 해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조금 특별한 값이지. 그치? 왜냐면 세제곱이 붙어 있잖아. 우리가 제곱이 붙어 있는 거는 중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세제곱이 붙어 있는 거는 삼중근 이렇게 부릅니다. 삼중근.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수분해만 되면 해는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3차나 4차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3, 4차를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죠. 숫자 넣는 거, 그치?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아가지고 그걸로 조립제법 하는 거 있잖아.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3, 4차 방정식은 다 풀린다. 그리고 보통 고차 방정식은 허근까지 다 찾아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다가 2차식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거기가 또 실근이 아니고 허근이야. 그럼 근해 공식 써가지고 허근까지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문제 풀 때도 자, 허근까지 다 찾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4차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만 잘 되면 되는데 4차 방정식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모양들이 있죠.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는 연우야 이거 이름이 있었지, 그지? 요런 형태로 생긴 거 뭐라 부르죠? 기억 안 나? 2차에다가 2차가 중복돼 있잖아. 처음 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지? 자, 복이차식이라고 부르고 지금같이 는 0이 있으면 방정식이잖아요. 이거는 복이차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복이차 방정식. 자, 그래서 이 복이차 방정식은 우리가 복이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야. 일단 복이차식이다. 그러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주고요. 치환하면 얘담아 바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수분해 안 될 때도 있지. 그죠? 만약에 치환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요런 경우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 어디를 좀 건드려 봐라?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게 바꿔라? 완전 제곱식이 되게 바꿔라가 해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원아 여기 9가 있잖아. 그럼 여기 몇 x가 있어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까? 그러니까 x가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여기가 6x가 돼줘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6x로 바꿔. 일단 6x라고 써주고 대신에 이거 x 하나 내 맘대로 넣어준 거니까 뒤에 하나 빼주면 되죠.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시 라지 x를 소문자 x제곱으로 바꾸는 거였죠. 요렇게 가는 거. 요게 완전 제곱식 아니 복이차식을 푸는 요령이고요. 자, 수종아 여기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공식 써주는 거야? 요렇게 된 거 만나면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본능이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딱 보이면 합차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괄호 2개 쳐주고 앞에 괄호 뭐라 그럴까? 플러스 3 플러스 x 그지? 근데 플러스 x를 앞에 쓰는 게 좋아서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요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연우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지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니까 해를 찾는 게 목적이지 맞죠? 그럼 지금 이것도 2차 방정식인 거고 이것도 2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럼 둘 다 뭐 써주면 될까요? 근해 공식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근해 공식 써주고 요것도 근해 공식 써주고 둘 다 써주면 해가 쫙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총 몇 개의 해가 나올까? 총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예요. 그 중에 실수가 뭐 2개, 허수가 2개 이럴 수도 있고 다 실수일 수도 있고 그거는 바뀔 수 있지만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 나옵니다. 3차는 민치야 몇 개 나올까? 3개 나오겠지. 100차 방정식 몇 개 나올까? 100개 나오는 거 100개.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자. 158페이지로 갑니다. 158쪽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해가지고 1번 3차 방정식이 나왔죠. 자, 얘들아 이걸 푸세요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지. 자, 슬기야. 도둑쪽 인사라. 얘가 지난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올렸습니다. 예슬이랑 우진이 빼고 다 올렸네. 그 뭐지? 습관 숫자여가지고 아, 너무 바빴어? 하긴 하긴 했는데 올렸어?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지금 방정식을 푸시오 했잖아.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찾아야 돼? 아, x제곱이요?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원할 게 뭐 있어 여기? 3차나 4차식 x 한 문자에 대한 3차나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뭐예요?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거. 그죠? 이거 얼마 넣으면 0 돼요? 무조건 얼마부터 넣어보는 거야? 1부터 넣어보는 거야. 1 넣으면 0 돼요 안 돼요? 되는데?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로 조립제법 하는 게 시작인 거야 얘는. 자, 근데 조립제법 할 때도 조심할 게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1로 조립제법 할 건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0 빼먹으면 안 되고. 그럼 조립제법을 했을 때 예상해봐. 마지막에 나머지 얼마 나올 것 같아? 0 나와야 돼. 0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는 인수정리를 쓰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는 상태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에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1 넣어서 0 나왔으니까 x-1이라는 인수 하나 뽑은 거죠. 그리고 남은 식이 뭐예요? 3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될 것 같네. 1, 3에 2, 2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쵸? 는 0 계속 붙이면서 가야 되겠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x-1에 x-2에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된 거니까 해가 뭐가 된다? 1이랑 2랑 그치.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요렇게 푸는 게 제일 일반적인 3차 방정식 풀이인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풀이. 그치? 자, 옆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우진아 몇 차 방정식이야? 4차지. 4차 방정식도 어쨌든 우리는 인수분해를 가장 먼저 시도해봐야 되겠죠. 맞지?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제일 처음 할 일이 뭐예요? 우진아 방금 옆에 거 어떻게 풀었어? 숫자 넣어봐야지.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아야지. 1 넣으면 0 되나? 되죠? 1 넣으면 0 됩니다. 1로 조립제법 할게요. 그러면 1, 마1, 마1, 마5, 6 한 다음에 1로 조립제법 1, 1, 1, 0, 0, 마1, 마1, 마6, 마6,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조립제법까지 했을 때 이 식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x-1 하나 뽑았고 그치, 요 상태인 거지. 근데 아직도 여기가 3차잖아. 그치? 아직도 3차야. 그럼 얘를 더 인수분해 하고 싶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 넣으면 0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마이너스 1은 안 되지. 그럼 2는 되지. 그죠? 그럼 2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지. 여기다 연결해서 그대로 이어서 2로 조립제법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0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럼 요 단계까지 가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우진아? 왜 마이너스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제 2차식까지 내려왔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뭘 써서 해결하면 되니까. 근해공식 써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근해공식 한번 써줄게요. 자, 여기서 x 찾으면 어떻게 돼요, 우진아? 마이너스 몇? 2. 그러면 2i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의 최종적인 해는 불러와 우진아. x는 1 또는 2 또는 틀마 루트 2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근 2개, 허근 2개가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4번 해봅시다. 4번 잘 계산해봐. 그냥 4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뭐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얼마? 2랑 2 아니 처음에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0인 거 발견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처음에 얼마 넣으면 0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마이너스 2?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 원래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뭐 마이너스 2 넣어서 0이다 했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8 아닌데? 마6 1 마이 8 16인가? 이상하잖아. 마이너스 2 1 내려오고 0인가? 0 빠졌구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래놓고 내가 그러고 있었네. 미안해요. 자, 1 0 마6 마3 2 그러면 1 내려오고 마이 4 마이 4 1 마이 0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식이 그러면은 x 플러스 2랑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찾는 거죠. 찾았어요? 얼마 넣으면 0 돼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립제법하면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3에 1에 마이너스 1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한테 얻어진 식은 뭐예요 이제? 이것도 있어야지.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마지막 부분만 뭘로 처리한다? 근해 공식으로 처리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뭐 나와요? 일단 요렇게 근 2개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분의 3 풀마 9 빼기 4니까 5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고요. 넘겨보면 필수 예제 2번은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그랬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거는 요 1번처럼 딱 보자마자 공통 부분이 보이는 경우는 바로 치환 들어가면 되죠. x제곱 플러스 4x 요 부분을 그냥 치환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치환해가지고 수종이가 한번 불러볼까? 그치? 요 상태지. 그러면 그냥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듣고 풀 거니까 전개시켜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12A 있고 얘도 넘어와서 요렇게 되겠네. 그치?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얼마? 3, 5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5란 얘기잖아.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갑시다.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A가 5다. 이렇게 그냥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고 그렇게 푼 다음에 이 대문자 A가 지금 x제곱 플러스 4x였잖아.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요 A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를 다시 넣어줘.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겠네. x제곱 플러스 4x는 마3 또 x제곱 플러스 4x는 5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도 풀고 얘도 풀어서 해 쫙 찾으면 되는 거지. 그쵸? 자, 넘어가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넘어가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또 여기까지 다 이어서 쓰면 1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4개의 정수가 요렇게가 해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2번 우진아 2번 같이 괄호가 4개 있는 모양 만나면 항상 어떻게 풀지 우리? 짝짓기 하죠. 짝짓기. 지금 x 플러스 1이랑 누구랑 짝? 얘랑 짝.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짝. 그치? 그러면 민채야 짝끼리 전개시켜 놓으면 어떤 모양이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렇지. 그렇게 하고 는 120이 있는 상태.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제곱 플러스 5x를 어떻게 해줘야 돼? 치환. A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요? a제곱 음, 플러스 10a 플러스 24 그쵸? 이것도 넘어올까? 120까지 넘어와 버리면 마이너스 9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겠네. 얼마로? 그렇지. 6하고 16. 부호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옆에 문제는 그래서 a 값을 아예 구해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인수분해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뭐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는데 그럼 이번에는 a-6, a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a 자리를 원래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a 자리에 다시 x제곱 플러스 5x가 들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 자, 요렇게 돼. 그러면 정원아 앞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얘는 뭐가 돼요? 그쵸. 이렇게 되는데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뒤에 거는 뭐 써줘야 돼? 근해 공식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1하고 마이너스 6 나왔고요. 요거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39. 뭐 꺼낼 건 없죠. i만 빼주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를 루트 39i 이렇게 써버리면 요게 답이 되겠네. 그쵸? 공통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적절히 치환해줘가지고 풀면 되고요. 괄호 4개짜리는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나오면 둘씩 짝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로 가서 160페이지에 보기차 방정식까지만 나갈게요. 오늘 160쪽. 자, 필수예제 3번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는 0 이렇게 4차, 2차,
상수만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우리는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복 2차 방정식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는 거고요. 치환한 이후에는 쉬운 복 2차와 어려운 복 2차로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슬이가 해보자. 자, 치환해 예슬아. 첫 번째 거. 그럼 어떻게 돼? 음. 는 0. 자, 얘는 쉬운 거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래의 소문자로 돌아오면은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얘들아, 이거를 괄호 4개로 인수분해 해봐. 괄호 4개로 인수분해 해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잘 생각해. 여기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무엇을 동원하면 될까? i를 동원하면 되잖아. i를 동원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여기를? i를 동원하라니까. x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얘네 둘을 다시 곱한다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잖아.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이거랑 똑같이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허근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허근까지 구하려면 i를 동원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x는 풀마 2 또는 x는 풀마 i 이렇게 4개의 근을 써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것은 보기차 방정식 중에 쉬운 패턴이었고요. 자, 어려운 패턴은 예원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2번도 일단 보기차 방정식이네 하는 순간 뭐 해줘야 돼? 치환해서 라지 x 플러스 1은 0 만들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줄까? 아, 근해 공식 써요?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곤란해. 아니, 우리가 아까 저기 거기 어디야? 저기 156쪽에서 응? 156쪽에서 자 봐봐. 보기차 방정식 한 다음에 x는 x제곱을 x로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 꼴을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응? 이거 따라가야지. 다시 160쪽으로 와서 자, 보기차 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운데 거를 건드려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라. 그럼 가운데를 몇 x로 만들어 줄까? 그러니까 x제곱 2x가 돼야지. 그럼 이거 내 맘대로 x 하나 더해준 거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꿨어요 이제?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소문자 x제곱으로 갑니다. 요렇게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곱 빼기 제곱 떴네? 뭐 써주면 돼? 합차 공식. 자, 괄호 2개 쳐주고 뭐라고 쓸까요? 요걸 먼저 쓸게. 플러스 x 먼저 쓰자. 플러스 x 플러스 1 뒤에는 됐죠. 그쵸? 그럼 어쨌든 4차였던 게 2차까지는 왔잖아.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도 걱정이 없지. 뭐 쓰면 되니까?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앞에 건 앞에 거대로 근해 공식, 뒤에 건 뒤에 거대로 근해 공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해가 뭐가 될까요? (2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고, 요거에서는 그러면 여기 부호만 바꾸면 되지 않나? 자,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요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보기차 방정식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그 333번에 4번 있죠? 333번에 4번도 방금 전처럼 풀면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333번에 4번 요것만 답 찾고 진도 마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얘도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잖아. 그러면 중간에 나한테 필요한 8x 넣읍시다.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빼기 8x 붙이시고요.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소문자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8이라는 숫자 때문에 약간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8도 2루트 2의 제곱이잖아.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x제곱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4 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4 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차 방정식 2개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마무리 근해 공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마무리 해보면 여기 2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b'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풀마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루트 2 제곱하면 2잖아. 2에서 4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러면은 루트 2 i 이렇게 한 세트 나올 거고, 요 놈도 똑같은데 여기 부호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저기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은 루트 2 풀마 루트 2 i 이렇게 한 세트 나올 거고. 그치? 그래서 루트를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위에랑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60조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저번에 76까지였잖아. 77부터 80조까지가 됐습니다. 77부터 80까지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토요일날 만납시다.